KBS 뉴스 특보입니다. 강한 세력의 17호 태풍 타파가 한반도를 향해 빠르게 북상하고 있습니다. 제주와 남부지방에서는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는데요. 재난방송센터 연결해서 이 시각 태풍 위치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정훈 기자, 태풍이 현재 어디까지 북상해 있습니까? 네, 태풍은 현재 제주 서귀포 남남서쪽 약 610km 해상까지 북상했습니다. 1시간 전보다 20km 정도 더 올라온 건데요. 중심기압 965헥토파스칼의 강한 태풍으로 발달했습니다. 조금 전부터는 위력적인 태풍에서 나타나는 중심의 눈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태풍의 최전성기에 접어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태풍은 당분간 북쪽으로 이동하다 북위 30도 선을 넘으면서 점차 동쪽으로 꺾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일 오후 3시쯤 제주 동쪽 해상을 지나겠고요. 내일 밤에는 부산을 스치듯 지나면서 최대 고비를 맞겠습니다. 월요일 새벽 4시쯤엔 독도 부근 동해상으로 진출하며 점차 영향권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태풍은 한반도에 접근할 때까지도 강한 중형급의 세력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이번 태풍은 태풍이 몰고 온 수증기와 북쪽의 찬 공기가 강하게 부딪히면서 많은 비를 몰고 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주 산간에 최고 600mm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겠고요. 영남 동해안과 지리산에도 최고 500mm의 호우가 예보됐습니다. 비뿐만 아니라 제주와 남해안 그리고 동해안 지역에서는 순간적으로 시속 160km의 강풍이 예보돼 시설물 피해도 우려됩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태풍의 영향을 받고 있는 제주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연희 기자, 제주 지역 호우경보가 내려져 있죠. 그곳 상황 전해주십시오. 네, 현재 저는 지금 서귀포시 법한포구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몸이 살짝 흔들릴 정도로 강한 바람과 함께 비가 계속 내리고 있는데요.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하얀 포말을 일으키는 파도가 높게 일면서 태풍이 점점 가까워졌음을 실감케 합니다. 현재 제주 전역에 호우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지금까지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내일까지 최대 60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리겠고 시간당 5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침수나 하천 범람과 같은 피해가 없도록 대비를 단단히 하셔야 됩니다. 빗줄기가 점차 굵어지는 가운데 태풍은 내일 오후 3시쯤 제주에 가장 근접할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이 북상하면서 하늘길과 뱃길에서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죠. 네, 맞습니다. 지금 제주국제공항에는 윈드시어 특보와 강풍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오후 제주공항에 도착 예정이었던 항공기 30여 편 넘게 결항했고요. 100여 편이 지연되는 등 항공편 운항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항공편 이용객은 미리 운항 정보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또 제주 전해상에는 풍랑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최대 10m가 넘는 높은 물결이 일면서 제주로 가는 여객선은 모두 결항했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새벽부터는 태풍특보로 강화하고 내일 낮 12시에서 오후 3시 사이 태풍의 근접 시기와 만조대가 겹쳐 매우 높은 물결이 해안가와 방파제를 덮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부탁했습니다. 지금까지 서귀포시 법한포구에서 KBS 뉴스 임연입니다. 태풍이 북상하면서 남해안에도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전남 여수 국동항에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윤주성 기자, 흠뻑 젖었군요. 그곳 상황 전해주십시오. 네, 이곳 여수에도 태풍의 영향으로 오전부터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빗줄기가 더 굵어졌고 바람도 점차 거세지고 있습니다. 현재 여수와 순천, 진도 등 전남 10개 시군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모레 새벽까지 많은 곳은 300mm 이상 비가 예상되며 특히 시간당 50mm 이상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여수와 거문도 초도에 강풍경보, 완도와 순천 등 전남 8개 시군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태풍이 근접하면 남해안 일부 지역에 초당 35에서 45m의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하고 있습니다. 해상의 물결도 높아져 남해서부 먼바다와 서해 남부 남쪽 먼바다에 풍랑경보가, 남해서부 앞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이곳 여수 국동항 등 전남 지역 주요 항포구에는 크고 작은 선박 2만 6천여 척이 피항해 있고 여객선 운항도 통제됐습니다. 전라남도는 태풍이 내일 오후와 저녁에 전남 지역에 가장 근접할 것으로 보고 비상근무를 2단계로 상향해 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태풍으로 피해가 난 지 2주 만에 또 태풍이 오면서 긴장 상태로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강풍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와 경사지 붕괴,
그리고 높은 파도에 따른 해안가 저지대 침수 피해에 각별히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여수 국동항에서 KBS 뉴스 윤주성입니다. 이번에는 경남 지역 남해안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마산항 연결합니다. 자, 박상윤 기자, 태풍의 위력이 어느 정도로 느껴지고 있습니까? 네, 경남은 새벽부터 시작한 비가 점차 빗줄기가 굵어지고 있고 강수량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바람도 점점 강해지고 있고 잔잔했던 마산만의 물결도 점차 크게 일렁이고 있습니다. 기상특보도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오전에 통영과 거제 등 해안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데 이어 오후에는 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호우주의보도 내려졌습니다. 내일 오후 태풍 예비특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은 지리산 53, 고성 개천면 45, 김해진령 39.5mm 등입니다. 경남은 내일 오후부터 태풍 타파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레 새벽까지 1시간에 50mm의 강한 비에 100에서 35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돼 피해를 입지 않도록 준비를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특히 경남은 2016년 태풍 차바, 2003년 태풍 매미 때 만조 시각이 겹치면서 해안 지역에서 침수로 큰 피해를 입었는데요. 이번에도 내일 오후 2시와 월요일 새벽 2시 만조 시각이 태풍과 겹치면서 남해안 섬 지역과 해안 지역에서 침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인 지리산과 가야산도 오늘 오후부터 입산이 통제되는 등 산간 계곡 지역에서는 비가 더 오기 전에 안전한 곳으로 피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경남 지역에는 선박 14,300여 척이 피항했고 여객선 24척도 운항이 중지됐는데요. 지금까지 김해공항과 사천공항에 태풍으로 인한 운항 지장은 없지만 내일 오후에는 태풍특보가 예고돼 항공편 결항이 예상됩니다. 경남의 자연재난 대피소는 1,560곳으로 자세한 위치는 경상남도 재난상황실이나 홈페이지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창원 마산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부산은 오늘 밤부터 태풍이 가장 가까이 다가오는 내일 밤까지가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둠이 내리고 있는 광안리 해수욕장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최유지 기자,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광안리 해수욕장은 날이 어두워지면서 빗줄기도 많이 굵어졌고 또 바람도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특히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파도가 높게 일어서 태풍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부산에는 오전부터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종일 바람이 거세게 불었는데요. 기상청은 태풍이 내일 밤 부산에 가장 가까워질 것으로 예보해 부산은 오늘 밤부터 내일 밤까지가 이번 태풍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월요일인 23일 새벽까지 부산의 예상 강수량은 100에서 350mm, 곳에 따라서는 500mm 이상의 매우 많은 양의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태풍은 순간 최대 풍속, 초속 40m 안팎의 강한 바람도 몰아치는 등 강풍과 함께 많은 비가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내릴 것으로 보여 안전사고와 시설물 관리에 대비가 필요합니다. 부산항도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오후 5시부터 항만을 폐쇄하고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부산시 재난대책본부는 시민들에게 침수나 붕괴 피해 등이 발생할 때를 대비해 집 주변의 대피소 위치 등을 미리 파악해 둘 것을 권고했습니다. 부산의 자연재난 대피소는 모두 425곳이고 자세한 위치 등은 부산시 재난상황실에 전화를 걸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KBS 뉴스 최유지입니다. 이번에는 다시 한번 KBS 재난방송센터 연결해서 태풍의 이동 상황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이종훈 기자, 태풍 현재 위치 다시 한번 살펴보죠. 네, 태풍은 1시간 동안 20km 정도 북상해서 현재 제주 서귀포 남남서쪽 약 610km 해상까지 올라왔습니다. 중심기압 965헥토파스칼의 강한 태풍으로 발달했는데요. 조금 전부터는 위력적인 태풍에서 나타나는 중심부의 눈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태풍이 최전성기에 접어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자, 벌써부터 비바람이 거센데요. 지역별 상황 좀 살펴볼까요? 네, 전국에서 취합 중인 KBS 재난 CCTV를 통해 지역별 현재 상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태풍과 가장 가까운 마라도의 모습인데요. 카메라에 빗방울이 맺혀 있고 해상에서는 파도가 흰 거품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는 태풍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최대 7에서 8m의 높은 파도가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북쪽 전남 여수 거문도로 가보겠습니다.
잔뜩 흐린 날씨에 빗줄기가 점차 거세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내양이어서 파도는 아직 그리 세진 않지만 강풍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긴장된 모습입니다. 조금 더 북쪽 여수 오동도의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비바람이 세차게 휘몰아치고 있는데요. 아직 태풍 중심과는 거리가 약 80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도 인근의 간여암에서는 순간 초속 30.1m의 강풍이 관측됐습니다. 조금 전 오후 5시 20분부터 여수 지역의 강풍주의보는 경보로 강화됐습니다. 이번엔 영남으로 가보겠습니다. 창원 여객터미널의 모습입니다. 이곳은 내일 오후 2시가 만조 시각이기 때문에 저지대 침수 피해가 우려됩니다. 이때 폭우가 겹치면 빗물이 바다로 빠지지 않아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제 부산입니다. 내일 밤 태풍의 중심부가 가까이 지날 지역인데요. 부산 기상청은 이례적으로 해운대 일대 고층 빌딩에선 시속 180km가 넘는 강풍이 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아예 외출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역시 부산의 온천천 세변교의 모습입니다. 이번 태풍이 특히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런 작은 하천은 범람 가능성이 큽니다. 하천 주변 주차 차량은 먼저 이동해야 하고요. 내일은 절대 하천 주변에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중소하천 주변 건물 지하 공간의 차량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태풍이 한반도에 가장 접근하는 시기는 언제쯤이 될까요? 네, 태풍은 북위 30도 선을 넘으면서 점차 방향을 동쪽으로 꺾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일 오후 3시쯤 제주 동쪽 해상을 지나겠고요. 내일 밤에는 부산의 스치듯 통과하며 최대 고비를 맞겠습니다. 태풍은 이때까지도 강한 중형급의 세력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월요일 새벽 4시쯤엔 독도 부근 동해상으로 진출하며 점차 영향권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비슷한 경로의 태풍들 피해가 컸죠? 네, 기상청은 이번 태풍과 가장 비슷한 태풍으로 2016년 차바를 꼽았습니다. 당시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는 1.2m 높이의 방수벽이 설치돼 있었는데도 폭풍 해일이 밀려들었었는데요. 울산 지역에서도 태화강이 넘쳐서 일대에 침수 피해가 막대했습니다. 시간당 100mm가 넘는 당시 폭우는 역대 태풍 가운데 가장 큰 집중호우로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차바는 중심 부근에 강한 비바람이 집중된 태풍이었는데요. 이번 태풍 타파는 특징이 다소 다릅니다. 비슷한 위도대에 북상했을 때 두 태풍의 모습을 비교해 봤는데요. 타바는 중심부의 좁은 지역에 탄탄한 소용돌이 구름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반면 타파는 이미 한반도 대부분을 덮을 정도로 비구름의 폭이 압도적으로 큰 것이 특징입니다. 그만큼 긴 시간 많은 비를 뿌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태풍은 큰 비가 걱정이라는 거죠. 네, 레이더 영상을 통해 현재 비구름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경기와 강원 일부를 뺀 전국에 태풍 앞자락에 비구름이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인데요. 노란색으로 보이는 제주와 남부지방 곳곳에 시간당 10mm 안팎의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태풍 전면에 비구름이 폭넓게 발달한 이유는 태풍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북상하는 상황에서 북쪽에선 5km 상공으로 이미 영하 10도 이하의 찬 공기가 밀려오고 있어서요. 태풍이 몰고 온 수증기와 만나 폭발적으로 비구름이 발달한 겁니다. 모레까지 제주 산간에 최고 600mm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겠고요. 산업시설과 인구가 밀집된 영남 동해안 지역에도 최고 500mm의 호우가 예보됐습니다. 폭우뿐만 아니라 강풍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겠죠. 네, 바람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미 제주와 남해안에선 순간 초속 20에서 30m의 강풍이 관측되고 있는데요. 내일 태풍 중심이 접근하면 제주와 남해안, 동해안 지역에선 초속 40m 안팎까지 바람이 거세지겠고요. 특히 섬이나 산간 지역, 고층 빌딩에선 초속 50m, 시속으로는 180km의 돌풍이 불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면 나무가 뿌리째 뽑히고 약한 건물이 부서질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이렇듯 이번 태풍은 거센 비바람을 몰고 올 전망인데요. 지난 태풍 닝닝 때 강풍 속에 지붕을 점검하던 어르신이 바람에 휩쓸려 숨지기도 했었죠. 이미 제주와 남부지방에선 거센 비바람이 시작됐습니다. 이제는 무리해서 농작물이나 시설물을 점검하기보단 안전한 실내에 머무르시길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태풍이 점차 가까워지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후 들어 뱃길과 산길 일부 통제됐는데요. 오후 6시부터는 하늘길도 통제가 시작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문예슬 기자, 통제 상황부터 전해주십시오. 네, 태풍 타파가 북상하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여객선 운항과 국립공원 출입을 일부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4시부터는 목포에서 제주, 여수에서 거문 등 12개 항로의 연안여객선 15척의 운항이 통제된 상황입니다. 또 지리산과 한라산, 한려해상국립공원 등 국립공원 7곳의 200개 탐방로도 막혀 있습니다. 오후 6시 기준 김포공항과 제주공항 등에서 23편의 항공편이 결항했습니다. 이용 전 운항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겠습니다. 피해 상황 집계된 게 있습니까? 아직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피해 상황이 보고된 건 없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태풍으로 인해 대규모 피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앞서 오늘 오전 행안부는 상황 판단 회의를 거쳐 태풍 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경계로 곧바로 2단계 높였습니다. 또 중대본 2단계를 즉시 가동하고 전국의 상황관리관을 파견했습니다. 현재 전국에서 지자체 인력 3천여 명이 근무 중입니다. 각 지자체는 침수와 범람이 우려되는 지역은 순찰을 강화하고 산사태나 담벼락 붕괴를 막기 위해 현장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태풍이 지나는 동안 외출을 자제하고 위험 징후가 있으면 안전한 곳으로 피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재난정보 어플 안전신문고를 설치하면 위험 신고와 함께 근처 대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이번 태풍의 이동 경로에 위치한 지역들 주의해야 할 곳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재난방송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좀 살펴보죠. 자, 김민경 기자, 이번 태풍 특히 주의해야 할 지역 살펴보죠. 네, 앞서 보셨듯이 이번 태풍의 경로로 봤을 때 태풍 타파는 16년에 내습한 태풍 차바와 유사합니다. 대한해협을 통과하면서 영남과 동해안으로 비바람이 거셌는데 특히 이 같은 진로였을 때 피해가 컸던 지역의 재난 위험 지역은 어디인지 또 주의해야 할 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KBS 실시간 CCTV 영상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태풍 차바가 통과했을 때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지역은 울산입니다. 울산은 일단 동쪽으로 흐르는 태화강이 도심을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강변을 따라서 저지대가 형성돼 있고 실제 침수 피해가 컸던 지역도 이 지역을 따라서 분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강 북쪽 중구 지역으로는 지대가 낮아서 침수 피해가 큰 지역에 속합니다. 게다가 태화강 상류로 가면 병풍처럼 고도 1000m가 넘는 소위 영남 알프스 산지가 분포해 있습니다. 태풍의 강한 동풍이 불어오는 방향과 이 산지가 맞부딪히는 지역에서 비구름이 폭발적으로 발달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지역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침수 피해가 컸던 태화시장 인근 지역입니다. 지난 태풍 때 시간당 100mm가 넘는 호우가 쏟아지면서 이 일대 완전히 물에 잠겼습니다. 지금 제위험지구로 지정돼 있습니다. 건너편에 있는 남산로 지점 살펴볼까요? 태풍과 거리가 있지만 지금 비구름이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보시듯이 화면이 어둡긴 하지만 태화강의 수위는 변동이 없습니다. 바람이 점차 거세지고 있습니다. 강 상류 지역을 가보겠습니다. 태화강 상류 지역으로 가볼까요? 이 지역으로는 상류 지역에 속하고 또 일대가 지대가 매우 낮습니다. 태화강의 수위가 상승했을 때 물이 잘 빠지지 않는 구조입니다. 또 국지적으로 비구름도 강하게 발달할 수 있는 지대입니다. 이 상류에 있는 대암댐에 물이 찼을 때 여수로가 가동되면 인근 지역으로 수위가 높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일대 영향을 줄 수 있는 대암댐 상황도 예의주시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상황 어떤지 살펴볼까요? 네, 아직까지는 별다른 방류 상황 없이 정상 가동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점총교 지역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지역으로는 지난 태풍 차바 때 교량이 아예 파손이 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굉장히 규모가 큰 피해가 발생을 했고 지금은 복구가 된 상태입니다. 하류 쪽으로 가면 백천교가 있는데요. 이 지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CCTV 상으로 화면이 좀 어둡긴 하지만 비가 조금 강해지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수위는 아직까지는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닙니다. 바람이 점차 강해지고 있고요. 아직까지 강변도로도 통행이 원활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6년 태풍 차바 때도 부산 지역에 상당한 피해가 있었죠. 부산의 위험 지역도 좀 살펴볼까요? 네, 부산 지역도 살펴보겠습니다. 부산은 일단 낙동강으로 봤을 때 하구 지역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심을 가로지르고 있는 온천천이 있고요. 수영강과 만나면서 바다를 향해 흘러가는 구조입니다. 이 바다와 하천이 만나는 지리적인 특성 때문에 만조시의 영향을 크게 받는 지점이고요. 게다가 이 강물의 경사도가 매우 완만한 편이어서 호우가 쏟아졌을 때 물이 빠져나가는 속도가 매우 느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온천천 하류 지역에 있는 거제지구 살펴보겠습니다. 네, 거제지구입니다. 이 지역은 복개천인 거제천과 온천천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이렇게 되면 물이 모이겠죠. 게다가 하천의 흐름 자체도 매우 느리기 때문에 침수 피해가 잦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대 최근 10년 동안에도 3차례나 침수가 됐습니다. 일대 연안교와 세병교가 자주 침수가 되는 이유입니다. 세병교 지점 현재 상황 어떤지 살펴볼까요? 네, 좀 어둡긴 하지만 지금 비바람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 하천 수위에 영향을 줄 시기는 아닙니다. 내일 밤에 부산에 최근접하기 때문에 내일은 비바람에 대비해서 하부도로는 잠길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고 이 지역을 오가셔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덕천 지역 살펴보겠습니다. 덕천 교차로 지역도 제위험지구입니다. 이 일대는 물이 잘 빠지지 않아서 집중호우 때 침수 피해가 잦습니다. 지난 7월에도 이 일대 물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다음 지역 살펴보겠습니다. 낙동강 하구뚝입니다. 하단지구는 제위험지구로 지정돼 있습니다. 보시면 낙동강 하구의 물이 바다로 흘러가는 지역이죠. 이 맞닿는 지점에다가 이 지대 자체가 매우 낮고요. 물이 잘 빠지지 않는 지형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하구 지역으로는 바다 밀물의 영향을 줄이기 위한 하구뚝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황 볼까요? 지금은 평상시대로 주수문을 닫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내일 오후 비바람이 강해질 시점에는 수문을 모두 열어서 물을 방류할 가능성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수영만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해일 위험이 매우 큰 지역입니다. 이 지역으로는 해일 위험 때문에 제위험 지구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또 인근 지역으로 노인 인구 거주 비율이 높기 때문에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설치된 재난 CCTV 보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이 어둡긴 하지만 거센 파도가 보이고 있습니다. 파도가 거세게 몰아치고 있는데요. 해안도로와 건물 파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지금 비바람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위험 지역으로는 고비 시점인 내일부터 본격적인 피해가 우려됩니다. 대비를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태풍은 강한 비바람을 동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주 전 한반도를 강타했던 태풍 링링도 바람의 유세가 거셌죠. 이유민 기자가 바람의 위력을 실험을 통해 알려드립니다. 지난해 일본에서는 태풍에 운행 중이던 트럭이 넘어지고 세워진 승용차조차 밀려날 정도였습니다. 실제 바람의 위력 어느 정도 될까? 초속 12m만 돼도 우산이 완전히 망가집니다. 지붕 위 기와가 벗겨지기 시작한다는 초속 20m. 눈을 제대로 뜰 수 없고 안전바를 잡아야 겨우 설 수 있습니다. 초속 30m. 쓰레기통이 벽으로 날아가고 의자가 밀려나갑니다. 목조 가옥이 무너질 정도의 색입니다. 여기에 폭우까지 더해지면 사실상 주변을 분간하기조차 힘들어집니다. 강한 비와 함께 초속 30m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40개의 수거의 물들이 이렇게 다 넘어져 있는데요. 실제라면 매우 위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초속 30m 태풍이 불고 있는데
위험해서 테스트하지 않는다는 초속 40m 정도의 바람이 불면 달리는 열차가 넘어지고 초속 50m, 그러니까 시속 200km 이상일 경우에는 과거 철탑이 휘기도 했습니다. 진행 사항을 관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불가피하게 외출을 했을 때에는 건물 안으로 신속하게 태풍이 북상하고 있는 만큼 기상 정보에 최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있을 때는 무리하게 행동을 하지 말고 침착하게 행동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폭우가 내릴 때 대처 요령, 임종빈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갑자기 집중호우가 쏟아져 일부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하면 당황하기 쉽지만 침착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먼저 급변하는 기상 상황을 라디오나 TV 등을 통해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불필요한 외출은 하지 말고 부득이 외출해야 할 경우 물이 순식간에 불어나는 하천변이나 계곡은 피해야 합니다. 특히 공사장 부근은 사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량을 몰고 가는 경우에는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행하고 무리하게 침수 지역이나 하천을 건너다가는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집 안팎에 전기 설비가 고장났을 경우 감전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직접 수리를 하지 말고 한전에 연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집이 물에 잠길 수 있는 낮은 지대나 지하에 있다면 비상 상황에 대비해 미리 대피 장소와 대피로를 알아둬야 합니다. 집 밖으로 대피할 때는 집안의 수도와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 차단기를 내려두어야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긴급한 상황이 닥칠 경우 119로 전화하면 구조나 구급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제보 영상은 곳곳에 위험을 알리고 피해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KBS에 제보할 수 있는 방법 허효진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간판이 날아가고 표지판은 꺾였습니다. 가로수도 맥없이 쓰러집니다. 제보 영상은 태풍의 위력을 실감케 했습니다. 자꾸 차량물이 날아다니는군요. 차가 출발할 때 한번 보겠습니다. 집중호우로 마을 하천에 뚝이 터지면서 일대가 침수된 상황. 순식간에 물이 1m 이상 차올랐습니다. 나가지도 못하고 주민들이 옥상에 있고 뭐 이렇게 있습니다. KBS 거기 시청자 제보하는 걸 보고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조심하라는 의미에서 보냅니다. 제보자는 이웃을 생각했습니다. 2018년 태풍 쏠릭 당시 수천 건이었던 제보 영상이 태풍 링링 때는 3만 건을 넘었습니다. 어떻게 제보할 수 있을까요? 카카오톡 친구 검색창에 KBS 뉴스나 KBS 제보를 검색해서 채널을 추가한 뒤 채팅창에서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것처럼 제보 영상과 사진 등을 첨부해 보내시면 됩니다. 간단한 장소와 일시, 상황 설명과 함께 성함과 연락처도 보내주시면 자세하게 상황을 보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사용할 때도 KBS 뉴스를 검색한 뒤 메신저를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애플리케이션이 휴대전화에 설치돼 있지 않다면 내려받고 오른쪽 상단에 있는 제보를 클릭합니다. 내용을 작성하고 나서 왼쪽 상단에 제보하기를 눌러야 KBS에 접수가 완료됩니다. KBS 뉴스 홈페이지도 오른쪽 상단에 제보란이 마련돼 있습니다. KBS 제보 메일과 KBS 제보 전화 02781-4444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시청자의 안전입니다. 주변을 살피고 안전이 확보된 다음 영상을 촬영해야 합니다. KBS는 앞으로도 시청자분들의 소중한 제보 영상을 소개해드리면서 재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KBS 뉴스 허효진입니다. KBS 재난방송센터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이종훈 기자, 태풍의 현재 위치 알려주십시오. 네, 태풍은 현재 제주 서귀포 남남서쪽 약 610km 해상까지 올랐습니다. 1시간에 20km 정도씩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중심기압 965헥토파스칼의 강한 태풍으로 발달했는데요. 조금 전부터는 위력적인 태풍에서 나타나는 중심의 눈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태풍의 최전성기에 접어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자, 비바람이 거센데요. 지역별 상황 살펴보죠. 네, 전국에서 취합 중인 KBS 재난 CCTV를 통해 지역별 현재 상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태풍과 가장 가까운 마라도의 모습인데요. 카메라에 거세게 빗방울이
쏟아지고 있고 해상에서는 파도가 흰 거품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는 이미 태풍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최대 7에서 8m의 거센 파도가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좀 더 북쪽 전남 여수 거문도로 가겠습니다. 잔뜩 흐린 날씨에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내양이어서 파도가 아직 세진 않지만 강풍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긴장된 모습입니다. 조금 더 북쪽 여수 오동도의 모습입니다. 아직 태풍 중심과는 거리가 약 80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도 인근의 간여함에서는 순간 초속 30.1m의 강풍이 관측됐습니다. 조금 전 오후 5시 20분부터는 여수 지역의 강풍주의보가 경보로 강화됐습니다. 이번에 영남 지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창원 여객터미널의 모습인데요. 이곳은 내일 오후 2시가 만조 시각이기 때문에 저지대 침수 피해가 우려됩니다. 이때 폭우가 겹치면 빗물이 바다로 빠지지 않아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제 부산입니다. 내일 밤 태풍의 중심부가 가까이 지날 지역인데요. 부산기상청은 해운대 일대 고층 빌딩에선 시속 180km가 넘는 강풍이 불 수 있다며 경고했습니다. 오늘 밤과 내일은 아예 외출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역시 부산의 온천천 새병교의 모습입니다. 이번 태풍이 특히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런 작은 하천은 범람 가능성이 큽니다. 하천 주변 주차 차량은 먼저 이동해야 하고요. 내일은 절대 하천 주변에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중소하천 주변 건물 지하 공간의 차량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럼 태풍은 언제쯤 한반도에 가장 근접하게 될까요? 네, 태풍은 곧장 북쪽으로 이동을 하다 북위 30도 선을 넘으면서 점차 방향을 동쪽으로 꺾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일 오후 3시쯤 제주 동쪽 해상을 지나겠고요. 내일 밤에는 부산을 스치듯 통과하며 최대 고비를 맞겠습니다. 태풍은 이때까지도 강한 중형급의 세력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월요일 새벽 4시쯤엔 독도 부근 동해상으로 진출하며 점차 영향권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이 예상 경로와 비슷했던 과거의 태풍들 큰 피해를 안겼죠. 네, 기상청은 이번 태풍과 가장 비슷한 태풍으로 2016년 차바를 꼽았습니다. 당시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는 1.2m 높이의 방수벽이 설치돼 있었음에도 폭풍 해일이 밀려들었었는데요. 울산 지역에서도 태화강이 넘쳐서 일대 침수 피해가 막대했습니다. 시간당 100mm가 넘는 당시 폭우는 역대 태풍 가운데 가장 큰 집중호우로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차바는 중심 부근에 강한 비바람이 집중된 태풍이었는데요. 이번 태풍 타파는 특징이 다소 다릅니다. 비슷한 위도대에 북상했을 때 두 태풍의 모습을 비교해봤는데요. 차바는 중심부의 좁은 지역에 탄탄한 소용돌이 구름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반면 타파는 이미 한반도 대부분을 덮을 정도로 압도적으로 비구름의 폭이 큰 것이 특징입니다. 그만큼 긴 시간 많은 비를 뿌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큰 비가 걱정될 수밖에 없어요. 네, 레이더 영상을 통해 비구름의 모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미 경기 강원 일부를 뺀 전국이 태풍의 앞자락에 비구름이 뒤덮고 있는 모습인데요. 노란색으로 보이는 제주와 남부지방 곳곳에서 시간당 10mm 안팎의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풍 중심부에 발달한 비구름이 붉은색으로 보이는 강한 비구름이 현재 제주로 접근하고 있어서 비바람은 점차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태풍 전면에 비구름이 폭넓게 발달한 이유는 태풍이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북상하고 있는 가운데 북쪽에서는 5km 상공에서 이미 영하 10도 이하의 찬 공기가 밀려오고 있어서요. 태풍이 몰고 온 수증기와 만나 폭발적으로 비구름이 발달한 겁니다. 모레까지 제주 산간에 최고 600mm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겠고요. 산업시설과 인구가 밀집된 영남 동해안 지역에도 최고 500mm의 호우가 예보됐습니다. 자, 폭우뿐만 아니라 강풍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바람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미 제주와 남해안에선 순간 초속 20에서 30m의 강풍이 관측되고 있는데요. 내일 태풍이 중심이 접근하면 제주와 남해안, 동해안에선 초속 40m 안팎까지 바람이 거세지겠고요. 특히 섬이나 산간 지역, 고층 빌딩에선 초속 50m, 시속으론 180km의 돌풍이 불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면 나무가 뿌리째 뽑히고 약한 건물이 부서질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이렇듯 이번 태풍은 거센 비바람을 몰고 올 전망인데요. 지난 태풍 닝닝 때 강풍 속에 지붕을 점검하던 어르신이 바람에 휩쓸려 숨지기도 했었죠. 이미 제주와 남부지방에선 거센 비바람이 시작됐습니다. 이제는 무리해서 농작물이나 시설물을 점검하기보단 안전한 실내에 머무르시길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를 향하고 있는 태풍은 일본에도 많은 피해를 주면서 북상하고 있습니다. 오키나와에서만 강풍과 폭우로 최소 14명이 다쳤고 규슈 일대는 정전과 도로 침수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황현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강한 비바람에 가로수가 뿌리채 뽑혔습니다. 몸조차 가누지 못하는 시민들. 짧은 시간에 쏟아진 폭우는 계단을 폭포로 만들었습니다. 세력을 키운 17호 태풍 타파가 오키나와 서쪽 바다에서 북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오키나와현 도카시키 섬에서는 순간 최대 풍속 47.7m의 강한 바람이 관측됐습니다. 거센 비바람에 인명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오늘 새벽 잠을 자던 20대 남성이 강풍에 깨진 유리창에 다리를 다치는 등 오키나와현에서만 최소 14명이 다쳤습니다. 또 이 지역 2만 8천여 가구의 전기 공급도 끊긴 상황입니다. 규슈 남부 미야자키시 인근에선 오늘 오전 한때 시간당 120mm의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 도로 곳곳이 침수되기도 했습니다. 오키나와와 규슈에서 항공기 운항이 200편 넘게 취소되는 등 하늘길도 막혔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태풍이 내일 저녁 대마도 해협 부근을 통과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 때문에 15호 태풍 파사이의 피해가 채 가시지 않은 일본 동부 지바현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반경 500km가 넘는 대형 태풍 타파는 일본 서쪽 바다를 지나 홋카이도를 관통할 것으로 예상돼 주말 동안 일본 전역이 영향권에 들 전망입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KBS 기상센터 연결해서 태풍의 이동 상황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오수진 기상캐스터, 태풍 타파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네, 가을의 길목에서 발생한 17호 태풍 타파는 현재 서귀포 남남서쪽 약 610km 부근 해상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태풍의 에너지원인 수증기를 공급받아서 어제보다 세력이 강해지고 또 이동 속도도 빨라졌는데요. 현재 강한 중형급 태풍으로 시속 19km의 속도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태풍이 가까워짐에 따라 현재 제주 먼바다에는 태풍 경보가 그리고 나머지 해상으로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상황입니다. 앞으로 태풍이 더 올라오면 이 태풍특보는 좀 더 확대 강화되겠습니다. 이번 태풍의 진로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입니다. 이 가장자리를 따라 계속해서 북상을 하겠는데요. 내일 새벽쯤에는 제주도 부근 바짝 올라오겠고요. 예상대로라면 내일 저녁쯤에는 부산 부근 해상을 통과해서 동해상으로 빠져나가겠습니다. 이 태풍이 지나는 동안 태풍의 앞자리에서 만들어진 비구름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지금은 경기 남부, 강원 남부, 충청과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고 있고 특히 붉은색으로 표시된 강한 비구름대가 제주도를 지나면서 시간당 20mm 안팎의 세찬 비를 뿌리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 비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그리고 월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제주 산간 지역에는 60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가운데 동해안과 남부지방에서도 400~500mm의 폭우가 예상됩니다. 또 바람의 경우 섬 지역과 해안 지역에서는 초속 35에서 45m에 달하는 이 강풍급 돌풍급 강풍이 예상되는 가운데 그 밖에 내륙 지역에서도 바람이 상당히 강하게 불겠습니다. 또 태풍의 진로가 되는 남해상과 동해상에서는 물결이 8m 이상으로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강한 비바람이 예상됩니다.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계속되는 기상특보 확인하시고 대비를 철저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밤 그리고 내일 그리고 모레 아침까지 태풍의 기세가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강한 비바람이 예상됩니다. 이어지는 KBS 뉴스특보에도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뉴스특보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